예,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주체들 많이 만나십니까? 예, 업종별로 간담회 기업인들 같은 많이 만나세요? 예, 간담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많이 하세요? 추석 연휴 때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셨어요? 네,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다들 경제 어렵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체감으로도 그렇고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매출 줄어서 더구나 금리까지 높은데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근로자들은 이 고물가에 실질 소득이 지금 줄었잖아요. 올 2분기 실질 총소득 GNI가 0.7% 감소를 했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전에 없던 지금 경우예요. 물가는 다시 3%대를 기록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높고 기업은 어쩌냐.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도 지금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12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최근 한 20년 사이에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환율이 오르는데 연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잖아요.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좋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환율이 연고점을 뚫고 있는데 수출도 나빠요. 이게 되게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펀더멘탈이 아주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시경제 지표 지금 다 안 좋아요. 무역 수지가 1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다 이래서 막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수출이 잘 돼서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수입이 줄어가지고 수입이 대폭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무역 수지 흑자가 난 거거든요.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1.4%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한 5번쯤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내년은 지금 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수 부족분이 거의 60조, 59조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또 더 안 좋단 말이죠.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33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위기감이 안 보여요. 정부 차원의 위기감이 안 보여. 대통령부터 기재부를 포함하여 우리 이 정부 기관들, 정부 부처들의 이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또는 못 보는 건지. 지금 경제 불황에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다른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고 이게 이 경제 상황이 우리 국세청 업무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금 걷는 문제도 그렇고 세정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청장께서 금년 2월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로 진단했어요. 한 바가 있어요. 지난 8월 10일 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우리 경제를 복합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다. 그것도 복합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세무행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세청이 고민이 커질 거예요. 이게 세수 확보에 비중을 더 둘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의 세정 지원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의 총 건수를 줄이겠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어떤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잘 징수하는, 정확하게 징수하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쭉 지적을 하시던데 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가상자산이나 고가동산,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그 다음에 전환사채 등 신종 금융 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특수관계자 간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런 건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잘 조사하고 잘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국세청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걷어내는 것, 징수하는 것, 이게 우리 국세청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타겟을 정하고 목적을 만들면 나올 때까지 터는 거, 이거 국세청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도 우리 국세청에 오점이 생겼어요. 정치 세무조사를 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이 결국은 납세 주체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 정권 차원에서 비정기 특별조사, 대통령 말 한마디, 어디 이야기하는 줄 알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형학원, 무슨 뭐 일타 강사, 무슨 방송국, 이런 데 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 이게 정치 조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청장께서 취임식 때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짐을, 이건 국민들한테 다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켜야 합니다. 이 세무조사가 성실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어떤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의 진단처럼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국세청이 신뢰를 잃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아울러서 경제 위기 때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이런 특수 노동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더욱더 따뜻하고 각별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해서 예,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김창식 의원님 답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요. 세무조사는 사실 공평과제 구현을 위해서 말 그대로 국세기업부에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은 더욱더 저희들이 확대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용보험 관련해서 전국민 확대하겠다, 2025년까지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이번 현 정부에서도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게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할 일이 많죠. 예. 뭐죠? 국세청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고용부에 또 제공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예.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간 소득 파악,
이게 핵심인데 예, 이거 국세청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내년에 뭐 상용 근로자 월별 재료 제공 제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전산망을 좀 이제 이게 내년 준비하고 1월부터 상용 근로자 기타 소득자까지 요 실시간 소득 다 확대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영업자까지 해야 돼요. 예, 직원 뭐 충원도 좀 신청해 놨어요. 행안부에 신청해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신청해놨는데 그거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 행안부에 심사 중. 그러면 인력도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아직도 승인 못 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내가 보기 좀 심각한 게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돼요.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법 개정 등 이 제도를 설계한 기재부에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세청에 복지세정관리단 소속의 소득자료관리과에서 이거 총괄하고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전속기한이 내년 2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9월 달에 행안부에다가 정규화를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됩니까? 행안부에 관련된 자료를 설명하고 지금 있는 상태. 이게 될 것 같냐고. 예,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인력 필요하다. 예. 이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는 것을 관계부처와 꼭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2021년 5월에 인적용역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을 했어요. 그때 일선 세무서에 489명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정확한 소득을 수집하고 검증하여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안착을 시켰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원 충원이 안 될 때는 정규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가 아주 업무가 과중돼서 이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한시 조직의 정규화나 또는 인력 세무서의 인력 충원 이게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매우 염려가 된다. 이 정부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실업급여 가지고 일부 구직자들이 무슨 뭐 샤넬 선글라스 쇼핑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정적으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하고 안착시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국세청 조치로 봤을 때 또 아까 이야기했던 기재부 조직 폐지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가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힘든데 위기가 오니까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득 자료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죠. 국세청에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중기부랑 협의해서 자료를 중기부에 제공했습니다. 했고, 자영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래일 다음 날 매일 구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여신 전문 금융협회로부터 월 단위로 제공받고 있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뭐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의 협동연구 소득 기반 사회보험 혁신 올해 6월 달에 보고서 나왔죠. 이 제안이 있었잖아요. 예. 제안대로 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제대로 하려면 연구 영역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뭐 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인프라를 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이걸 종합해야 소득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자영업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럼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한 뭐 연구 영역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협력 비용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지금. 그쵸? 납세 협력 예, 비용 개인 경우에는 뭐 세무사 인건비 같은 게 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좀 증가하니까 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됐든 또는 소규모 뭐 이 사업자가 됐든 다 이게 납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또 늘어나요. 이래서 국세청에 세정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 실제로 그 제도화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야 투명 과세도 됩니다. 또 국세 인정에 대한 조세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고영진 의원님 질의 조선일보 기사에는 매우 상세하게 나왔어요. 보고 하나도 안 듣고 물어도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특정 언론에는 매우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이게 왜 특정 언론사에 상세하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될 내용이에요. 청장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예,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 그 감사관 좀 앞으로 나올래요? 감사관 출석에 있죠.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청장 답변이나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아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고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청장은 개인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일철 납세 정보와 관련해서 과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일체 말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도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특정 언론에는 매우 상세하게 지금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법 의심의 대상자가 언론에다 흘렸겠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국세청 누군가가 흘려준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의 행태하고 딱 닮아 있어요. 언론에 흘려가지고 검찰은 언론에 흘려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요. 근데 지금 국세청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치 조사를 하고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아주 크게 보도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거 지금 개인 납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위법 행위는 맞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흘렸든지 간에 위법 행위는 맞는 거죠, 청장. 사실 유무를 좀. 그러니까 사실이면 위법 행위 맞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 누군가가 흘렸을 개연성이 높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건 감사관, 이건 감사 대상이죠. 감사해봐야 되겠죠. 이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감사하시겠어요? 국세청 감사관 박혜영입니다. 개별 과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국세청에서 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겠냐고. 내부에 정보가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사를 해서 몰라 능력이 안 돼서 밝힐 수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감사 대상인 건 맞잖아요. 그래 감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개별 과세 정보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다음 우리 국세청 직원들 중에서 해당 그 사실을 유포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감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점검을 그러면 조선일보 그 기사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감사관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왜 이게 유출됐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게 안 들었다고 한다면 감사관이 이상한 거죠.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감사해보세요.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 부분들을 유출하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오늘 마지막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